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사쿠라가와 시니치 지음, 하진소 옮김, 경원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가난은 사고 방식이나 행동 습관에서 오는 생활 습관,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보통의 회사원이었던 저자가 가족이 만든 30억 원의 빚을 갚고 부동산과 주식으로 30억 원의 자산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를 통해 가난의 구렁텅이를 벗어나 자산가로 역전하는 동안 가난은 생활 습관 질병임을 몸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난 복윤자를 탈피하고 부자가 되는 요령과 구체적인 방법을 부자가 되는 습관 40가지와 지금 당장 시작하는 부자가 되는 8단계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부자가 되는 8단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부자가 되는 8단계. 먼저 1단계는 부자가 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 정도만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요. 추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부자를 목표로 하는 것은 자산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미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천은 투자의 바탕이 되는 돈입니다. 주식은 이 미천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부자의 씨앗이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미천은 아주 중요한 돈인데요. 작은 눈덩이가 뭉쳐져서 점점 커집니다. 미천은 뭉쳐지기 전의 눈으로 이 미천이 없이는 돈을 크게 불릴 수 없습니다. 이 미천을 만드는 기간에 자신과 돈의 관계를 충분히 다져야 합니다. 이 기간은 앞으로 오래 함께할 돈과 어떻게 마주할지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미천을 만들면서 자신의 돈에 대한 체질을 개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자가 되는 첫 단계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야 합니다. 3단계는 우선은 버려야 합니다. 미천이 모이는 기간은 부자가 되는 준비 기간입니다. 미천을 써서 승부하기 전에 제대로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버리는 것인데요.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물건을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지기 쉬운 사람은 일단 주변이 어수선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인간관계도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가난의 바닥을 구르는 속도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부자가 되기로 정했다면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신경 쓰는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비도 버려야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한 달로 나누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가격이다라는 말에 약합니다. 바로 분할 납부를 말하는데요. 한번 자신의 소비를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미천 만들기를 가속화하도록 고정비의 쓸데없는 지출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4단계는 돈과 관련된 책을 읽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돈의 움직임을 추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투자 신탁, 주식,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책 등 일단 흥미가 있는 부분부터 읽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자신은 어떤 분야가 특기인지, 진짜로 투자를 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해도 좋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모이는 세미나가 많은데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려면 세미나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미천이 모이기까지의 준비 기간에 하는 공부는 운에만 의지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 승부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스텝 5단계는 작은 창업을 해보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세미나에 가는 것만으로는 이론만 빠삭해져서 움직임이 둔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미천이 모이기까지는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갖추어서 가볍게 스스로 버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부업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물건이나 가족의 물건을 팔아도 좋습니다. 주식을 작은 규모로 해봐도 좋습니다. 우선 급여 이외의 돈을 벌어보는 것인데요. 잘 되면 그곳에서 자신이 부자가 되는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음 성공의 발판이 되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요. 미천이 모이기까지 돈의 감도를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돈 버는 연습,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 다양한 포인트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미천이 쌓였다면 승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6단계는 승부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3년이나 5년이 걸려 미천이 모였다면 드디어 승부할 때입니다. 승부라고 하면 단판 승부로 흑백이 갈린다는 인상인데 돈의 세계에서는 단판으로 결정한다라는 자세는 별로 없습니다. 가능한 한 평상심으로 임해야 합니다. 미천이 모이기까지 돈에 대한 감도는 어느 정도 연마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보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진단해보고 부자의 반열에 올라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도약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페이스로 돈을 모아 나간다면 노후에 10억 원 혹은 그 이상 모을 수 있는 방도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부업으로 해왔던 일이 잘 풀려서 그것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도약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가장 확실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가장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는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미천 3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7단계는 돈이 기분 좋게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을 모으고 서서히 그 금액이 커져서 미천을 바탕으로 투자가 잘 되면 속도가 붙어서 점점 돈이 들어옵니다. 돈은 쓸쓸한 걸 싫어해서 돈이 있는 곳에 모이는 상황이 됩니다. 돈이 들어오게 됐다고 해서 들뜨면 안 됩니다. 노후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10억 원의 금융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자손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자산도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성공에 들떠도 안 되고 써버려도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로 조금 잘 된다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어지간히 대규모 벌이가 되지 않는 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회사원의 지위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투자가 초보자의 행운으로 잘 풀렸다고 해서 들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써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지출도 똑같이 늘게 되면 돈은 조금도 모을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것이 부자의 반열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달걀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은 투자의 세계에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돈이 왕성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우리는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8단계는 운도 모아두는 것입니다. 미천이 모이기까지 3년이나 5년 동안은 주변에 있는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깨끗해진 상태가 되었다면 미천을 써서 승부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있는 한편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취하는 접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무주의인데요. 철저하게 돈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숫자와 세상의 동향을 읽고 돈을 불리는 유형입니다.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내면의 연마로 부자가 되려는 유형입니다. 풍수에 주목하고 지갑을 바꾸거나 행운의 장소에 갑니다. 집안에서는 자기 개발을 충실히 합니다. 어느 쪽이 부자가 되기 쉬울까요? 주변에서 풍수나 점괘에 의지해서 부자가 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냐고 하면 의지한 순간부터 가난의 길로 굴러떨어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역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의 움직임을 읽고 숫자를 제대로 인지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재산을 확실하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즐겁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구입한 주식이 대박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어쨌든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보통의 회사원이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가난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될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내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 때 자기 자본금이 거의 없는 나와 30년 계약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직접 계약을 맺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몇백 명이나 몇천 명이라는 투자가가 토지를 찾고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의 양건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어째서인지 처음 흥정하는 회사원인 내게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훌륭한 조건의 아파트 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은행원이 그런 좋은 투자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주변 시세로 보면 수천만 원이나 싼 토지를 우연히 소개받아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보유한 주식이 급격하게 상승한 일도 내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불가사의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돈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에 부적을 산다든지 영험하다는 산을 간다든지 화장실 청소가 운을 불러들인다는 말을 듣고 청소를 하는 등 운이 좋아진다는 방법은 여럿 해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이 가장 좋았을까요? 나는 즉각적으로 다음과 같이 답하겠습니다. 고맙다와 재수 좋다라는 두 가지 단어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말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바보라든지 죽어 등 나쁜 말을 하면 자신에게 나쁜 일이 돌아오고 반대로 좋은 말을 하면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얼령이라고 할까요? 나는 젊었을 때 고마워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빚을 떠올리며 고맙다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가끔 고맙다고 말을 걸면 질병이 줄어든다라는 전단지가 배포되므로 밤늦게까지 빚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걸었습니다. 그게 정말 먹혔는지 정말로 빚은 줄어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만 고마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도 고마워라고
화가 나는 상대에게도 고마워라고 말함으로써 불가사의하게도 나쁜 기운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수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덕분인지 진짜로 운이 좋아졌습니다. 좋은 물건도 주식 상승도 이 재수 좋다라는 말이 운을 불러들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재수 좋다라는 말은 좋은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어느 쪽도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맙다, 재수 좋다라는 말은 불가사의한 승리를 부르는 강력한 단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도 좋은 운을 가져옵니다. 형의 회사 보증을 두고 교류해온 금융기관이나 세무서 사람과 성실하게 마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난에서 벗어나는 운을 내게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과의 성실한 교제는 운을 부릅니다. 부자가 되는데 운이 같은 편이 되지 않으면 좀처럼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식도 부동산도 정답이 있다면 누구나 고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의 프로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착각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럼에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의 영역, 운이 좌우합니다. 돈의 감각을 갈고 닦고 실제로 투자를 시작할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단숨에 부자의 길에 진입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미천이 모이기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훌륭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라도 운을 모아야 합니다. 비윤리적이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돈에 대한 불안이 돈을 벌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다구치 도모타카 지음, 송소정 옮김,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 되는 생각, 돈 되는 행동, 돈 되는 습관과 자산을 늘리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생각과 행동을 갑자기 바꾸려면 당연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고 무엇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으로 돈 버는 기술을 익히면 돈 버는 속도도 빨라져 마음껏 돈 버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부자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지구력이 좋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계속하는 힘을 만듭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부에서 이기려면 실증 내지 않고 계속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구력을 터득하는 데는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무리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발하자마자 전력 질주하면 곧바로 힘에 붙여 얼마 가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손쉬운 일부터 하면 됩니다. 난이도가 가장 낮은 단계를 달성하면 그 다음 단계를 도전합니다. 작은 목표에 계속 성공하며 그 체험을 점점 늘려가면 다소 어려운 일도 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을 계속 쌓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큰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거나 잘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고 단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부자는 수다 떨지 않습니다. 인품은 말투에서 묻어납니다. 때때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좀처럼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합니다. 더욱이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제대로 바르게
말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다 말하면서도 생각이 많아져 엉키다 보니 그만 말수가 적어지고 맙니다. 말주변 없는 사람이 굳이 유창하게 말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과 말 사이의 간격은 그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상대에게 성의를 다해 전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 찰나를 상대가 불쾌하게 느낄 일은 없습니다. 설사 말투가 어설퍼도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언뜻 말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속내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능숙하게 말하지 못해도 차분하게 단어를 골라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에게 흥미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품은 그 사람의 말투에 나타납니다. 돈 잘 버는 사람, 부자는 지나치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단어를 골라 문장을 만들고 쓸데없는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 하나하나에 무게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상대에게 성의를 가지며 답하려는 자세로 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부자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미 부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빚이 5천만 원까지 늘어났을 무렵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 책을 몇 권 읽어가는 동안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모든 행동을 투자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인생의 큰 목표를 정했습니다. 내 40살 생일까지 이후부터 일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겠다라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자가 하는 대로 따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절약 생활을 시작한 나는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모든 상황에서 떠올리고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슈트를 새로 사고 싶은데 카드로 살까? 아니, 그러면 빚이 늘어나잖아. 부자라면 빚을 키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은 슈트 살 돈을 모으자라고요. 부자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돈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면 우선 돈을 쓰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우리도 부자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된 듯 행동하면 돈 되는 생각이 몸에 배고 어떤 일이든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딱 10년 뒤 나는 노후 자금 3억 원을 모은다처럼 부자 되는 날을 정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려야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상상한 것 그 이상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사소하고 작은 요소도 자기에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려봅니다. 목표를 정하면 자기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 상상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달성할 과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저절로 갈 길이 정해집니다. 길이 정해지면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눈앞의 해야 할 일을 담담히 하면 될 뿐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반드시 이렇게 되겠다라고 이미지를 뚜렷하게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40살 생일까지 자산을 키워 이후에는 일하지 않고도
생활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만 해도 불안해졌는데 놀랍게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망설이지 않고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테나가 서고 필요한 정보와 방법을 찾게 됩니다. 머릿속에 아주 세세한 바람까지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하면 그곳으로 향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운을 믿지 않고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요행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유독 많이 돌아가는 사람에게 조상이 돕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우연히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누구보다 불안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잡은 것입니다. 정말 운 좋게 들어맞은 상황은 복권에 당첨된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는 자기가 복권 1등이 아니라고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며 좌절합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운이 안 따라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럴 여유가 있다면 당장 자신이 할 일을 찾아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가 10년 후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상상하고 그 목표를 향해 지금 출발해야 합니다. 평소에 다져놓은 기반이 운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걱정하는 일은 대부분 안 일어납니다. 새로운 환경이 나를 자극합니다. 부자는 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성공합니다.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새로운 무엇에 도전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변화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현상만 유지하는 생활을 이어가면 생각이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첫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이는 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상 유지가 목표라면 돈은 벌지도 못할 뿐더러 모을 수도 없고 당연히 불릴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게 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부수고 굳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 자기에게 자극을 주는 일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한번 시작했다고 무조건 계속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관두어도 괜찮습니다. 주저하면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늘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행동합니다. 무엇을 해보겠다고 결심은 했는데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계획 세우기는 좋아하면서 막상 해보는 데는 겁이 많거나 귀찮아서 머뭇거리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안할수록 먼저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생각했을 때 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질질 끌면 기회는 금세 다른 사람에게 가버립니다.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다라고 결정하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호기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흥미가 생기면 철저하게 알아보고 바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능력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절대로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단어를 잘 골라서 말합니다. 말은 곧 자기의 진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절대 쓰면 안 되는 부정적인 단어 세 가지는 바로 그래도, 하지만, 어차피 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지만, 어차피는 변명하기 위한 말입니다. 이 단어 뒤에는 못한다가 이어집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가 생기면 검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왜 안 될까? 어디에서 잘못되었지? 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부정적인 말을 쓰면 자기 안에 무의식 중 쌓인 망설임과 불만이 표출됩니다. 잠시 기분이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관적이라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다른 사람은 끌어들이지 말고 혼자 있을 때 자기 귀에만 들리도록 말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어려울 때 터집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돈은 돌고 돌아 나중에 다 생기는 법이야 하면서 대책 없이 긍정적이기만 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지금 아무 노력도 안 하면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생활은 더욱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참 나이 먹고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돈 문제로 곤란해지지 않도록 지금은 돈 버는 힘을 익혀야 합니다. 돈 버는 힘만 키우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불안해져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서 가난의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을 힘은 불안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운명과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과 고생하지 않는 사람, 늘 돈 문제에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한편 돈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치로 올려 정말 확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